안녕하십니까. 네, 허영강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6일입니다. 네, 오늘 제16회 척주동해송의 비밀에 대해서 방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척주동해송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초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인께서 쓰신 글을 일반인들이 해석하는 방향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학술을 바탕으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조화 문명 창조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디지털 문명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임진강 문화권이 실학을 부활시킴으로써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선다는 의미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누차에 거쳐서 척주동해성을 재해석하고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허목 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디지털 문명을 말한다. 이러한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측은 척주동해성 원문이고 좌측은 이 원문을 이 전서체는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일반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해석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미래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과거 원고지신이라고 하죠.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조선왕조에서 유일하게 주역, 학문, 천문, 지리로서 바다의 조수를 밀리친 이 위대한 학문을 오늘에 다시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없이 그냥 이것을 신비리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이 본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 내용이 깁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못하고 몇 차례 나눠서 이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문 원본이고 이거는 이제 한글로 이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한문 풀이. 이 한자에 담고 있는 뜻이 뭔지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기존 학자들의 해설은 이렇게 요 선근 위쪽에 있는 게 기존 학자들이 해설한 겁니다. 이 해석은 이 내용을 한문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이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한자 풀이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나름대로 대인으로부터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 학문을 강의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글씨만 가지고서 해석하기에는 뭔가 모자란 점이 있어서 이 그림을 덧붙여서 이 사진으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위에 글은 기존 학자들이 하신 말씀이고 요거는 제가 올리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한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 기존 학자들이 풀이한 거, 그 다음에 제가 풀이하는 거 이렇게 내용을 일괄되게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망향의 영해, 바다영, 바다해, 넓을망, 물넘칠 양. 이거를 기존 학자들은 큰 바다 가없이 일렁이고
이렇게 해설을 할 수밖에 없죠. 동해 바다는 태평양과 이어진 바다라 넓고 높고도 거칠고 무한히 퍼져 있다. 이거는 제가 올리는 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기존의 학자들, 요거는 제가 올리는 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일렁이며 일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모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천조정, 일백백, 내천, 아침조, 마루정. 여기서 기존 학자들은 온갖 냇물이 흘러드니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 인간과 육지는 모든 하천에서 물을 흘려 바다의 조공으로 보내지 있지 않은가 라고 하시며 토목 미수는 바다의 용왕에게 거침없는 질타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다른 겁니다. 냇물이 그냥 흘러드는 게 아니라 미수는 바다 용왕에게 거침없이 질타를 보낸다. 그러니까 왜 조수를 일으키느냐?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바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타의 내용입니다. 기대무궁이요. 허기, 필대, 없을무, 다할궁. 그 큼이 끝이 없어라. 저는 그리고 바다는 그 끝없이 넓고 크며 광대무변하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넓죠. 그리고 여기 일본 열도가 있고 한반도가 이렇게 보호되고 있죠. 이러한 이 동해 바다가 이 연못이 아니고 이 태평양의 연에 있기 때문에 이 태평양 전체를 두고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동북사해, 북녘동, 북녘북, 모래사 바다해. 동북은 모래바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동북의 바다 역시 화산성과 모래, 바위가 쌓여서 모래바다라 한다. 이와 같이 이제 모래바다가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존 학자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조무석, 없을무, 조수조, 없을무, 조수석. 밀물, 썰물이 없으므로 동북사에는 원래 큰 연못이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거를 이 밀물, 썰물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왜 없는지 모르죠. 그러나 다음 장에서 보면 이게 과거 순다랜드 시절에 여기 일본 열도가 있고 한반도가 있죠. 그래서 이 서해 바다는 바다가 없이 그냥 육지였었고 남부는 일본 열도하고 제주도 포함해서 이게 연결이 돼 있고 요 위에 가면 일본 열도하고 사할린이 막혀서 한때는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호수 모양 바닷물이 잠겨 있는 큰 연못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위대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밀물 썰물이 없으므로라고만 표현을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그림의 표현을 보면 이건 밀물대, 이건 썰물대,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미수공이 이 척추동요성을 쓸 때 거의 무조무속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밀물 썰물이 없음으로써 지금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그 말이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은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미소국께서는 원래 동북사이는 큰 연못이었기 때문에 조속간만의 차이가 없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호위대택. 동북사이는 호위대택이다. 부르지들 호, 할위, 큰데, 늪백, 늪택, 대택이라 이름했네. 무엇을 대택이라 했느냐? 이 순다랜드 시절에 이렇게 이게 좀 노란색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은 바다지만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육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해 바다는 이렇게 바다가 없이 그냥 육지하고 똑같이 돼 있었고, 이것이 우리 남반부하고 일본 열도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랬고 이 북쪽은 사할린 섬하고 일본 열도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해 바다가 연못같이 갇혀 있는 상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동해 바다를 호위 대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조선조 어디에도 그 동해 바다가 큰 연못이었다는 그런 내용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소공께서는 이 그 삼척 부사로 오셨을 적에 삼척 부사가 예정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남인과 서인의 그 분쟁에서 그 패했기 때문에 부사로 좌천일이 됐던 거거든요. 그 원치 않았던 자리를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부사로 오셨을 적에 마침 동해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서 이런 그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척주동해성을 세워서 그 바다 조수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물리친 것이 아니고 주역과 그 율월성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로다가 바다 조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족수개천, 싸울 적 물수, 머무를 게 하천천, 하늘천. 쌓인 물은 하늘에 다다르고, 그래서 큰 연못이었던 동해 바다가 해빙이 되고 육지 물이 바다로 조공을 하니 비로소 지금과 같은 큰 바다가 만들어져서 물이 쌓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발률왕회, 솟아오를 발, 댐수술 슐, 넓을 왕, 물 많은 모양 회. 촌양댐이 넓고도 아득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한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러나 또한 1월의 움직임에 따라 물이 솟아오르고 샘물이 솟구치니 넓고도 큰 물인 바다가 되지 않았더냐 하는 그런 꾸짖음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다에서 용오름이 오르죠.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소수 활동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월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변천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해동주예, 바다해 움직일 동 있을류, 음산할 예. 바다의 움직임엔 음산함이 풀려 있나. 바다는 물이기 때문에 음산함이 많죠. 저의 해석입니다. 연못에서 바다로 변한 바다는 1월의 움직임에 따라 파도치며 태풍과 해일 등으로 움직이고, 물이 불어난 이후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명명양곡, 밝을명, 해돋을 양, 볼곡, 말띠 맑은 양곡. 예, 이 하면 그대로입니다. 빙하 시대가 가고 동해 바다가 이루어지며 맑은 해가 뜨는 곳이기에 맑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건 해가 뜨는 골짜기이다 하는 뜻에서 명명양곡이라고 지칭하신 겁니다. 태양 지문, 클태, 벼량, 갈지, 문문, 태양의 문이로다. 이리하여 동해는 동방의 나라로서 동방에 해 뜨는 문이 되었도다. 태양 지문이라는 것이 바로 동방에 해 뜨는 문이 되었도다. 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에서 그 해 뜨는 걸 못 보는 곳은 없지요. 그러나 동방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해 바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백사빈, 복희희, 맛백, 맞을 사, 손님 빈. 이분이 이제 복희대왕입니다. 이 복희대왕이 이 선천의 복희팔계를 맡으신 어른이시죠. 복희대왕은 인류사에서 최초로 선천팔계를 창제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류가 원시사회로부터 문화시대로 처음 인도하신 분이다. 미수공께서는 이 장에서 시백사빈이라고 하신 것은 복희대왕께서 인류의 맏형으로서 해 뜨는 하늘과 해 뜨는 바다를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풍랑을 일으켜 바다를 요란스럽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는가? 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문을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희대왕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한문을 처음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는 상생의 대상인 선전에 해당됩니다. 왜 대한민국이 동방의 나라로서 언어 문자와 문화를 창제한 것이라는 이유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지차, 비를석, 나무목, 갈지, 버금차. 성목의 위치요. 이거는 이제 별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별자리를 보는 것이고, 이건 28宿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우리 옛날 성현들께서는 지금은 뭐 별자리 벌자 이렇게 그 현미경, 확대경을 놓고서 이제 별자리 보고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육안으로 다 그 별자리를 관측하셨어요. 이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성목이라는 것은 이제 별자리의 위치예요. 28수 중 기두에 해당하고 황도 12 중 인마 중에 해당하며, 그러니까 28宿그 황도에 위치한 그 28개의 별자리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 성목지차라는 것은 별자리의 그 1월의 움직임으로서 달과 별의 이치로서 이 바다의 조소를 물리쳤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누지궁, 암컷빈, 도우, 할지, 집궁. 비누지궁으로, 비누지궁이라는 것도 별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북두칠성의 암소자리를 가리킨다. 이게 북두칠성이죠.
미스공은 일월성이 움직이는 힘을 이용하여 바다를 다스린 것이다. 이와 같이 비누지공이라는 별자리에서 그 1월의 움직임에 의해서 바다를 범람하게 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번 무동, 나릴, 밑번, 업슬무, 동력동, 해돋는 동쪽의 끝이로다. 일과 월의 움직임에 따라 천체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한다. 따라서 해는 회전하지 않고 있으나 지구가 자전하며 동쪽에 있는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인 지진, 상호교, 사람인, 갈지, 보배진, 교인의 보배와 교인은 인어라고 하여 이제 이렇게 인어를 형상화하는 겁니다. 교인. 바다에 산다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항상 배를 짜고 있으며 자주 우는데 그 눈물이 떨어져 진주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상호교, 어인, 물속의 괴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어라고 부르죠. 이러한 그 교환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해 백산, 적실, 나을함, 바다해, 일백백, 나을산, 따을산. 바다의 온갖 산물. 지구가 탄생하고 열이 식어가며 엽록체와 미생물이 결합하면서 최초로 탄생한 생명체는 조개와 달팽이다. 이 북주동해성은 이렇게 일월 탄생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한백산 이런 모든 것을 낳았다. 이 진주조개도 낳았고 모든 그 해조류, 그 각각류 등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그것도 다 식물과 동물이 탄생한 것도 다 이러한 그 바다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발전해 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만, 땀한, 질펀할 만, 물넓을 만, 많기도 하여라.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이 태어났다. 무수한 생명체들이 자라고 진화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서해 바다에도 가보면 물이 실판하고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온갖 생명이 여기서 탄생을 하죠. 바로 이러한 1월의 움직임에 의해서 온갖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물휴회, 기엘기, 만물, 물, 폭할휴, 속일개, 기이한 물건이 조화를 부렸다. 바다의 생명체가 성장하며 기기묘묘한 형태로 변화했다. 흉괴는 거짓으로 속일, 바뀐 것, 문필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음 등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바다는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변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 바다의 이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6회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처음 밝히는 것이니까 독자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고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광TV였습니다.